오늘날 더 프라자 호텔이 세워진 지역의 네. 옛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그 과거에 거기가 차이나타운이 있었고 예, 예. 또 보안사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지금 프라자 호텔이 들어서 여기 소공동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소공동 그 화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화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 거는 1881년 이모군란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모군란을 그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그쵸 일종의 병참이라 그래야 되나 그 청나라도 먹을 거며 뭐자 이러면서 상인들이 몇십 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화교 역사의 처음이에요. 화교 역사의 시초인 거고 이모군란 때. 근데 그때 들어오고 갑신정변을 겪고 나면서 갑신정변 때 이제 원세계가 들어오죠. 위안스카이가 들어오면서 당시에는 위안스카이가 1884년부터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거의 조선의 최고 실권자라는 거는 뭐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그랬듯이 그래서 그 뭐냐 서양에서 조선을 여행한 비숍이 쓴 책에서도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왕보다 더한 사람이다. 더 힘센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가장 최전성기입니다. 화교들이. 근데 그 당시 처음 올 때는 어디로 왔냐면 이 화교들이 왜 소공동까지 오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수표교 있는데 자리래요. 수표교가 어디냐면 을지로삼가 지금 지하철역으로 을지로삼가와 종로삼가역 그 사이 청계천 그 주변이거든요. 수표동과 관수동 그 일대에 화교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가 화교가 커지게 되면서 수표교 일대 한 팀, 한 그룹, 그 다음에 이 소공동 일대 한 그룹, 그 다음에 서소문의 한 그룹. 서소문에. 예, 서소문에도 이제 화교촌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화교촌이 크게 계속 늘어나면서 1880년대 그 청일전쟁 직전까지 엄청 늘어나면서 크게 이렇게 세 군데로 밀집했는데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수표교 쪽은 산동성 화교들이 산동성 출신 화교들이 있는 거고 소공동은 광둥성 화교들이 주로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서소문은 절강성 출신 화교들이 주로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사람은 워낙 땅덩어리고 다수민족이고 그럴 때 이 화교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돼요. 말도 안 통해.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화교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러다가 쭉 이제 그 1931년도죠. 만보산 사건이 터지면서 화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해지죠. 만보산 사건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그 조선인들이 농사 짓기에서 수로 공사를 하는데 중국 거기 농민들이 막아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과정에 뭐 이렇게 서로 희생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 관동군이 관할 이게 왜곡 전달되면서 당시 조선일보가 왜곡 뭐 그 당시 지금 조선일보 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잘못 전달이 돼요. 거기서 과하게 화교 그러니까 중국인이 조선인들을 되게 탄압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거꾸로 이 조선에서 화교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만보산 사건인 거고, 만보산 사건으로 한 200명가량 희생이 됐어요. 화교들이. 최대 인원. 죽은 사람이 한 200명가량 됩니다. 근데 또, 그거 뭐, 신기하게, 여기 서울에서는 5명밖에 안 죽었다고 나오더라고, 자료가. 서울에서는 5명이 평양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100명가량 평양 화교들이 제일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화교 세력들이 그 만보산 사건을 겪고 줄고 막 이렇게 되면서 탄압받고 피해받고 다시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그렇게 세 그룹 있어서 섞이다가 이제 마지막 해방될 때쯤에는 소공동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합쳐져 갖고 소공동의 화교촌이 형성이 됐고 이거는 옛날에 광통성 화교들이 소공동에 있었는데 그냥 조선에 있는 모든 화교들이 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화교촌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이 화교촌이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그러잖아요. 뭐지? 이 대한민국은 화교가 없는 나라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꼭 이 여기 소공동 화교 사건 때문만은 아닌 거고 그거는 남북이 분단됐다는 가장 큰 그게 있는 거고 분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인데 우리가 중국하고는
외교가 없었기 때문에 1992년도 이전에는 한중 수교 전에는 대만 자기네 고향도 아닌 대만 소속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61년도에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들은 토지를 못 갖게 쉬운 말로 뭐 제한을 해버려 갖고 그런 거며 뭐 이런 법률적인 제한들 그런 것들 때문에 화교가 많이 없어졌고 마지막 그 정점 찍은 하이라이트처럼 이 소공동 사건은 1966년 11월 31일 날 그 존슨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사건과 관련이 된 건데 한국을 방문했고 그 요즘은 뭐 이제 한국도 국력도 커지고 뭐 이렇게 외국 대통령들이 워낙 자주 오고 뭐 미국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런 큰 행사가 없지만 저거 어릴 때만 해도 카터 대통령 오고 뭐 그러면 그 학교 앞에 내려가고 막 그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듯이 그때 존슨이 올 때 그 환영 대회를 여기 시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 자료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때 몇 명이 동원됐냐면 그 환영 행사를 해서 275만 명. 네. 275만 명을 정부에선 동원하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실제 그만큼 동원됐는지 몰라도 거기 사람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동원됐다. 목표는 275인데 당시 서울 인구 350만인데 275만 명을 환영 인파로 동원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휴교하고 모든 관공서를 휴무하고 은행도 휴무하고 이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오는 동안도 한참 걸렸고 시청 앞까지 오는 시간만 해도 엄청 걸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청 앞에서 35분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그 35분이 이게 짧은 게 아닌 겁니다. 굳이 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메라가 뭐 이렇게 그 쇼 프로그램 35분 보는 것도 아닌 거고 그 행사 그 연설하고 거기서 존슨 연설하고 뭐 다른 또 행사들도 있겠지만 환영가 부르고 뭐 이런 거 35분이 너무 길어갖고 당시 미국 기자들이 카메라가 어디로 옮겼냐면은 그 무대만 비출 수가 없으니까 쭉 뒤 화면을 비치는데 소공동 뒤쪽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소공동 뒤쪽이 이제 거의 슬럼가처럼 당시 그 66년이면 뭐 상당히 낙후했을 때 아니에요. 아직도 60년대 중반까지 전쟁 이후에 건설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빌딩 한두 개 섰을 정도지 건설이라는 거는 거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공동이 카메라에 쫙 비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인공위성 방송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실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는 그 장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박정희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자기가 이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을 미국에도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거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당시 뭐라 그러지? 그 위성 중계 거기에 가입해 있지도 않았고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필름을 여기서 찍은 거를 그날로 일본으로 비행기로 가서 일본은 가능했어요. 일본이 미국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거의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찍은 거를 찍자마자 이 필름을 바로 일본으로 비행기로 실어다가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존슨이 여기를 왜 온 거였냐면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거는 베트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 때문에 온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베트남 그 며칠 전이죠. 한국에 오기 며칠 전에 10월 24, 25일 이틀 동안 필리핀에서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7개국 정상회담이 있고 그 오는 과정에 말레이시아도 들렸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그 전에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쭉 돈 나라에선 다 반미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만 대대적인 환영이 벌어진 거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국에 우리는 당시 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거의 일개 군단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부대를 파병했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일개 군단까지 파견할 정도면 꽤 규모가 있고 웬만큼 사는 나라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딱 비춰지는 순간 소공동 그 슬럼가가 비춰지는 순간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차이나타운. 네, 차이나타운 그 일대가 비춰지면서 그게 11월 3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재미동포가 한 10만 정도 살았었는데 당시에 미국에 재미동포 그 송년회, 신년회 이때 재미동포 사회에서 난리가 났죠. 이 조국이 이렇게 그래서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 슬럼가를 비춰지고 그러면서 거기를 정리해야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 재미동포에서 각 뭐 뉴욕, LA 곳곳에서 재미동포 그 모임에서 청와대로 탄원서를 보내온 겁니다. 네, 탄원서를 보내오면서 근데 그게 이제 66년도 이야기인데 실제 이게 없어진 거는 70년이에요. 70년대죠. 어쨌든 70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갭이 있었는데 그 바로 없애지 못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은 도시계획이 전혀 그 전쟁 이후에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새로 건설된 게 없었다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무허가 주택을 정리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무허가 주택들. 그 산빛 아래 뭐 완전히 그거 정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고 뭔가 시급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소공동을 이제 정비를 한 건데 소공동 정비를 70년에 이제 처음 이제 정비한다라고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 화교들은 좋죠. 뭐 새로운 거 지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집단으로 있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어요. 자기들 그 중국인들이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 같이 살 수 있게만 해준다라면은 서울시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71년도에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교회관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네, 화교회관을 지어주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들을 이 공사하는 동안은 임시로 당시 내무부여로 썼었던 저기 어디냐 명동 있고 명동 거기 어디 지금 외환은행 본점 예, 동양척식회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당시 건물은 동양척식회사죠. 일제 때 동양척식회사로 썼었던 그 건물에 가 점포를 내주고 다 거기로 가게 하고 여기를 새로 이제 짓는 거였는데 그 당시 서울시장인 양택식조차도 양택식이 이제 갓 시장이 된 거예요. 70년에 시장이 돼서 그 내막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 소공동 화교촌 내막 상황을 잘 모르는데 여기 땅의 상당 부분은 지금 하나그룹인 김종회 하나 창업자인 김종회가 갖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김종회하고 다 협의를 보고 해서 중국인들하고 중국 화교들하고 합의를 봐서 이들을 절로 내보냈는데 나머지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었던 중앙정보 국군보안사 서울분실인 범진사 걔들이 범진사라는 간판을 달고 외부적으로는 범진사라고 간판 달고 있거든요. 국군보안사가. 그냥 그럼 나머지 이게 출판사인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국군보안사 건물이에요. 어쨌든 국군보안사가 거기 있었고 또 남궁현의 땅이 꽤 있었어요. 남궁현이 그 재계 거물이죠. 옛날 대한해운인가 뭐 했던 그랬던 사람이 그거 사장까지 하고 공사 사장까지 했고 이런 남궁현 땅도 꽤 있었고 보안사 땅이 꽤 있는데 보안사 남궁현이 철거를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외형을 나타내면서 이게 질질질질 끓어요. 질질질 끓면서 1년 지나도 안 되면서 화교들이 다 지쳐 떨어집니다. 화교들이 저쪽 가서 뭐 장사가 바로 잘 되는 것도 아닌 거고. 화교들이 막 질질 떨 때 김종회가 대한프라자 하나에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듯이 걔들을 다 땅을 사들입니다. 사들이면서 결국은 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서 그 조상들 묘만 저기 어디냐 사당동 그 남태령 기슭에다가 조상들 묘를 조성하고 다 흩어져 버려. 중국으로 떠나고 뭐 미국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화교들 그러니까 화교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걸 쉬운 말로 사기친 거죠. 네,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말을 해서 얘들을 1년 넘게 질질 끌게 하면서 지치게 하고 각계격파해서 보내버린 거고 그거를 서울시장인 그 양반도 몰랐었던 거예요. 서울시장도 몰랐다가 그때 그 서울시 공무원 표현대로 하면 딱 그거죠.
한화 김종회의 재력과 그 보안사의 정보력, 그 다음에 남궁현의 처세술이 합작이 이 소공동 화교촌을 뭐라 그러지 해산시켰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걸 안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화교회관을 지어준다고 이래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대만에서 2억을 지원을 했어요. 2억. 대만에서도. 야, 이거 우리 중국 화교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양택식 서울시장이 72년도에 아까 71년도에 합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1년 지나도 안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각계격파다 그래서 72년도에 대만에 박정희 지시에서 사제 방문 갑니다. 사제 방문하러 미안하다고 사제 방문하러 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76년도에 저기 지금 플라자 호텔이 준공돼서 올라온 거죠. 73, 4년부터 착공해갖고 완공된 건 76년도예요. 그러면서 이 화교촌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화교촌이 그렇게 이 해산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소공동에서 있었던 거죠. 네.